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에 들어설 예정인 전남 첫 공립예술고 건립사업 몇 년 동안 뒤지부진했죠. 부지와 시설비 등의 문제 때문이었는데 드디어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첫 소식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제17대 전남도 교육감의 정책 공약이었던 광양 창의예술고 설립 사업. 전남 지역에 2개뿐인 예술고가 모두 전남 서부권에 있어 동부권 학생들의 상대적인 소외와 인재 유출 현상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추진됐습니다. 전남 최초의 공립예술고로 지어질 거라는 구상이 발표되자 저렴한 학비를 기대하는 예술 전공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당시 관내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설립에 찬성하는 의견이 85.7%로 반대나 모르겠다는 의견보다 훨씬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지 선정과 예산 확보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면서 수차례 착공이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절차상의 이유로 내년 개교가 또 한 차례 무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달 중순 전남교육청은 다음 달 착공을 확정했고 2020년 3월 2일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교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자 지역 예술인들의 기대감도 함께 무르익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1시간 더 연습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집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는 시간도 상당하고요. 예술고등학교가 지역에 있게 되면 부모님들의 지원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 남은 과제는 공립이라는 취지에 맞는 저렴한 학비를 책정하고 실력 있는 강사진을 갖추는 일. 광양 창의예술고가 지역 인재는 물론 다른 지역 인재까지 찾아오는 내실 있는 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제일대학교가 정부의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돼 지역 전문대학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제일대는 정부가 일반대와 전문대 등을 대상으로 최근 3년 동안의 대학 발전 계획과 학사 운영, 산학 협력 등의 지표를 평가한 결과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며 오는 8월 최종 확정을 앞두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제일대는 또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대학과의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남 지역 해수욕장 50여 곳이 다음 달 초에 개장합니다. 다음 달 6일 완도 신지 명사심리해수욕장과 보성 율포 솔밭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전남 지역 55개 해수욕장이 잇따라 개장할 예정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다음 달 7일 여수 만성리 검은모래 해수욕장이 가장 먼저 개장합니다. 한국전력과 러시아 국영전력회사가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공동연구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전이 추진 중인 슈퍼그리드 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국전력과 러시아 국영전력회사 로세티가 지난 금요일 동북아 슈퍼그리드 실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국의 전력망 연계에 앞서 러시아 천연자원을 공동으로 개발 활용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MOU는 한러 정상회담 기간 중 한국전력이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참가해 추진됐습니다. 한러 양국이 우선할 수 있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철도, 전력망, 가스관 연결에 대한 공동연구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공동연구에서 경제성 등이 입증된다면 동북아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의 수력과 천연가스 등 청정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면 원자력 비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은 앞서 지난해 말 중국 최대 전력회사인 중국 국가전망과도 동북아 슈퍼그리드 추진을 위한 MOA를 체결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몽골과 러시아 사이의 슈퍼그리드를 추진하고 이후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도 공동연구를 시작하게 되면서 동북아의 경제와 환경, 평화 등 3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여름 가뭄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전라남도 탐진강에는 다목적 댐인 장흥댐이 있는데요. 14년 전 장흥댐이 건설되면서 이곳에 있던 거대한 고인돌이 물속에 수몰됐었는데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14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4년 장흥댐 건설로 생긴 담수호. 최근 수년째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나룻배 모양의 큰 바위 하나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높이 2m, 길이 9m, 덮개성 무게만 200톤에 달해 국내에서 발견된 최대 크기의 고인돌로 꼽힙니다. 예, 그 당시에도 최종적으로 다 조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향후 여건이 마련된다면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배바위로 불렸던 이 고인돌은 댐 건설 당시 이전하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수장됐습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오랜 가뭄으로 담수호 수위가 낮아지면서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몰민들은 어릴 적 놀이터기도 했던 배바위가 반가우면서도 수몰된 고향마을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저 돌은 저렇게 내려다 보니까 적게 보이지만은 한 30-40명씩 거기서 정신 먹고 개가리하는 곳이 지금 눈에 뻔합니다. 다가오는 장마와 태풍으로 배바위는 또다시 물에 잠기고 다음 만남을 기약할 수 없지만은 수몰민에게는 잊지 못할 큰 위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잠자던 남편의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해 8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평소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남편의 신체를 훼손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5살 B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남편의 의문스러운 행동에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남편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수 MBC 뉴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 대부분 지방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오늘 33도까지 치솟겠는데요. 올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어제보다 다시 더 더워져서 또다시 올 최고 기온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 내륙 지방은 35도를 넘나들 전망입니다. 이 같은 폭염은 내일 장맛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고요. 주 후반에는 지난주만큼의 심한 폭염은 없을 전망입니다. 이제는 장마 대비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에 제주도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특히 곳에 따라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시설물 피해 없도록 미리 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 지방 쪽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있는 모습이고요. 장마전선은 중국 남부지방과 일본 남쪽 해상에 걸쳐 있습니다. 이 장마전선은 점차 북상을 하면서 더욱 발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강원 영서와 충북, 전북과 경남, 부산, 울산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1도 보이고 있고요. 동해안 지방은 강릉이 25도를 넘어서면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청주와 전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장맛비가 주 후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